네, 오늘 36번째 시간이고 내일 오늘 해서 다 끝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힘든 학생들은 집에 가서 나중에 들어보면 될 거고. 네. 자, 빨리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KL 익스펜션이란 걸 배웠는데 그 전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디터미니스틱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과 랜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크게. 그 다음에 디터미니스틱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든 랜덤이든 간에 크게 두 가지만 다뤄요. 크게. 물론 다르게 여러 가지 다룰 수가 있는데 크게는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 그 다음에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이렇게 나눠서 접근을 해요. 근데 하려는 게 뭐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들이니까 밴드 리미티드든 타임 리미티드든 일종의 uncountably infinite resolution을 가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countably infinite 계의 observation으로 바꾸든가 finite 계의 observation으로 바꾸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을 잊지 말아요. 자, 그러면 먼저 타임 리미티드고 디터미니스틱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있을 때 얘를 discretize, 그러니까 샘플 수를 uncountable infinite 개를 countable 개로 바꾸는 방법이 뭐였죠? 뭐였어요? periodic extension을 한 다음에 푸리에 시리즈를 쓰는 거였죠. 그렇죠? 네. 참고로 여러분이 비슷한 테크닉을 또 어디 썼었죠? DFT가 같은 방법이죠. DFT. 많은 학생들이 이제 DSP 수업을 들으면서도 헷갈리는 게 DFT와 DTFT의 관계 뭐 이런 거 헷갈리는데 사실은 DFT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DFT는 Converge, Discrete Fourier Transform은 뭐랑 같아요? 사실 Discrete Time Fourier Transform이 아니라 Fourier Series랑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Finite Length 벡터가 주어지면 얘는 finite length 벡터인데 얘를 periodic extension을 하죠. discrete time 시그널로 생각해서. 그러면 periodic 시그널이 되니까 걔를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예요. discrete time 푸리에 시리즈로. 그때의 코에피션트가 DFT 하면 나오는 코에피션트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똑같은 기법으로 time limited continuous time 시그널을 periodic extension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observation window가 0에서 t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p of t라는 시그널이 있는데 얘가 0에서 t까지 정의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p tilde라는 걸 정의해서 얘는 p of t를 캐피탈 T의 정수배만큼 쉬프트를 시켜서 다 더해요. 그럼 이제 periodic signal with period capital T가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죠. 맞습니까? 네.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내는 걸 또 어때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윈도윙을 하면 오리지널 시그널이 또 나오죠. 네. 마찬가지예요. 이거 두 개는 패럴렐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뭘 배울 때 뭐랑 뭐가 사실상 같은 거냐 이런 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퀴벌런트 하죠. 이렇게 DFT와 periodic extension에서 푸리에 시리즈 나타내는 거는 동일해요. 알겠어요? 수학적으로 똑같은 방식이라고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그렇죠? periodic extension 한 다음에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로 나타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continuous time Fourier 시리즈의 Fourier 시리즈 코에피션트들만 저장해 놓으면 이 time limited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퍼펙트하게 복원이 돼요.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요? 이 퍼펙트라는 것이 어떤 센스로 그렇죠? 어떤 모드 오브 컨버전스가 있죠. 그 센스로 이퀄이에요. 항상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사기라 그랬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넘어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오리지널 시그널과
그다음에 우리가 푸리에 시리즈를 한 다음에 다시 리컨스트럭트한 시그널이 어떤 센스로 갔다. 그것이 유니폼 컨버전스를 할 수도 있고 푸리에 시리즈가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유니폼 컨버전스가 제일 좋은 거예요. 예, 뭐 인티그랄 서메이션 막 순서 막 바꿀 수도 있고 막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almost everywhere도 안 되고 almost everywhere면 그냥 만족하기로 했어요. 대표적인 컨디션이 디리클레 컨디션 같은 거죠.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책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하나의 sufficient 컨디션일 뿐이에요. 굉장히 많은 sufficient 컨디션이 있어요. 푸리에 시리즈가 오리지널 시그널과 푸리에 시리즈 리프레젠테이션 오버 시그널이 오리지널 시그널과 어떤 센스로 같을 수없이 많은 sufficient 컨디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디리클레 컨디션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센스로 이제 수렴한다 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에 적용을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죠?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피리어딕 익스텐션을 해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고 나면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의 시그널들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럼 그때까지는 사실 얘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놀랍게도 걔를 다시 타임으로 보내요. 보내면은 어때요?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윈도윙이 돼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을 곱해 놓은 시그널은 인버스 트랜스폼을 하면은 싱크 펄스가 딜레이 된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샘플링 디어렘이 나왔어요. 됐어요? 샘플링 디어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시그널은 뭐 almost everywhere 컨버지를 할 거고 리컨스트럭트를 하면 어떤 시그널은 그렇지 않아서 그냥 L2 컨버전스, limit in the mean sense로 그렇죠? 컨버지 할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다들 그냥 perfec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디터미니스틱 버전이고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어떤 deterministic continuous time 시그널의 셋을 잘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런 discretization method, 즉 uncountable infinite resolution을 countable infinite나 finite resolution으로 바꾸는 여기 있어요? 방법들이 무수히 있어요. 은혜 씨가 지금 안 왔는데 예를 들면은 set of shift invariant signals라는 게 있어요. shift invariant signals라는 게 있는데 걔들은 또 특별한 방식으로 discretization이 가능해요. 알겠어요? 이 shift invariant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밴드 리미티드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걸 쓰는 것보다는 shift invariant 하다는 프로퍼티를 써서 그걸 스팬하는 펑션들의 특징을 이용하면 샘플링 레이트, 나이키스트 디어렘이 말하는 샘플링 레이트보다 더 낮게 샘플링 할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내가 관심을 둘 시그널의 프로퍼티들을 어떻게 정의하냐. 더 작게 정의할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예. 더 많은 디어리들이 있어요. 얘들은 간단한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랜덤일 때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했었죠. 그렇죠? 예. 뭐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든 아니면 일반적인 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든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언제?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일 때.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타임 페어 t와 s에 대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x of t와 x of s의 곱의 기대값이 파이나이트한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물론 또 컨디션이 필요해요.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게 존재하고 파워가 파이나이트 해요. 그 파워 스펙트럼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아니라 그랬죠?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와 s로 나타내지 않고 t와 s를 t 플러스 타우로 바꾼 다음에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를 먼저 하고 타우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와요. 참고로 그 정의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정의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일반적인 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밴드 리미팅 된 필터로 필터링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내로우하게 그렇게 해서 그 필터링 해보면은 여러분이 그 밴드 위스 내에 있는 시그널이
파워가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트러리하게 정의한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위너 킨친 디어렘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타임 에버리지를 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워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포한 거다라는 게 위너 킨친 디어렘이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밴드 리미티드다. 어떤 non stationary 프로세스가 이 정보만 가지고 만약 이 랜덤 프로세스를 infinite resolution을 갖는 uncountable infinite resolution을 갖는 랜덤 프로세스를 countable infinite나 finite resolution을 갖게 만들려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때는 뭐예요? 랜덤 프로세스의 또 샘플링에서 어떻게 컨스트럭트 될 때 싱크 펄스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게 나오죠. 그러니까 또 컨버전스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이제는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의 컨버전스거든요. 각각의 타임을 잘라서 보면 랜덤 프로세스의 컨버전스가 랜덤 베리어블 시퀀스의 컨버전스가 되기 때문에 almost sure 컨버전스라든가 LP 컨버전스라든가 in distribution sense의 in probability 컨버전스라든가 in distribution sense의 컨버전스라든가 서로 다른 modes of convergence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얘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은 사실은 셰넌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고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거는 그래서 얘는 나이키스트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뭐 위테커 나이키스트 뭐 줄줄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서양에서는 얘는 이제 셰넌 나이키스트 또는 그냥 나이키스트 샘플링 디어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모드 오브 컨버전스가 sequence of random variables의 mode of convergence고 여기서는 sequence of functions의 mode of convergence를 사용해서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도 L2고 얘도 L2인데 정의가 다르죠. 얘는 리컨스트럭트 했을 때의 에라의 에너지가 0으로 가는 거고 텀수를 점점 늘릴 때 얘는 각각의 포인트에서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가 리미트 인 더 민 센스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 달라요, 두 개가. 얘는 인티그랄이 안 나와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얘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 과목은 끝내겠지만 여기 해당하는 게 또 있거든요. 줄줄이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는 논문들이 막 나오니까 여기서 Shift Invariant Signal Set은 요 Deterministic에 해당하고 여기 들어가는 게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가 들어가요.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yclostationary Random Process는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니까 Ysen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니까 Non-Stationary Process인데 아비트러리한 non-stationary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그냥 밴드 리미티드일 때 요 디어렘을 쓸 수 있고 아비트러리하면 요걸 쓸 수 있는데 얘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하다 그러면은 요 shift invariant signal set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고 특히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하면서 밴드 리미티드라든가 이렇게 되면 샘플링 디어렘이 말하는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더 낮게 샘플링을 또 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집합이 있을 때 점점 더 작은 집합을 찾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작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프로퍼티가 성립하면서 그러니까 새로운 셋을 정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죠? Shift Invariant Signal Set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저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저렇게 했더니 Shift Invariant 하면서 밴드 리미티드였더니 나이키스트 레이트보다 더 낮게 샘플링해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먼저 생각하면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프로퍼티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 프로퍼티를 익스플로이트해서 미니멈 나이키스트 미니멈 샘플링 레이트보다 더 낮게 샘플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이 아니라 지난번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배운 게 뭐였죠? 그래서 이 KL 익스펜션이라는 거였어요. KL 익스펜션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을 어때요? 타임을 예를 들면 동일한 인터벌 간격으로 잘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iecewise constant로 approximation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finite length 벡터가 되죠. finite length 벡터 observation일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오브저브 하는데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로민이라고 가정하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과 메릿 매트리스죠. 오토 코베런스 매트리스를 걔들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하니까 오소노멀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아이겐 매트리스의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페어들을 찾는데 특별히 아이겐 벡터들을 오소노멀라이즈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제가 예전에 물어봤더니 그 전공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그랬더니 실제로도 잘라서 한대요.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에서 피스와이즈 컨스턴트로 자를 수도 있고 아니면 샘플 해가지고 그 점에서 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타임 리미티드 랜덤 오브저베이션이에요. Continuous Time Observation. 그래서 오늘 노트에는 Y로 돼 있으니까 Y로 하겠어요. 그래서 정의되기를 인터벌 제로 캐피탈 T에서 Y of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정의가 됐어요. Y of T는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고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게 다 세컨 오더 띠어리예요. 세컨 오더 랜덤 프로세스고 미는 뮤 오브 t라고 합시다. 그러면 뮤 오브 t도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 정의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정의할 수 있죠. 코베리언스 펑션을 정의할 수 있죠. 코베리언스 펑션은 어떻게 정의하죠? 캐피탈 Y 오브 t에서 민을 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자신과 곱하는데 역시 민을 빼는데 베리어블을 다른 걸로 바꿔야죠. 그럼 일반적으로 투 베리어블 펑션이 나오겠죠. t와 s. 여기서 t는 어때요? t도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 정의되고 s도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 정의돼요. 여기서 u라고 썼네요. 오늘은 u라고 써봅시다. 그러면 이 투 베리어블 펑션 CYY TU는 T와 U가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만 정의가 돼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죠. 자, 이렇게 주어져요. 간단하게 알려면 Y of T를 제로민이라고 놓고 코릴레이션 펑션을 정의한 다음에 다뤄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오늘은 풋사이를 썼으니까 풋사이를 쓰겠어요. 자, 잘 보시면 투 베리어블 펑션이죠. t와 u의 함수고 여기는 u의 함수가 곱해져서 u에 대해서 적분되니까 왼쪽의 인티그랄은 무엇의 함수가 됩니까? 어떤 베리어블에? t의 함수가 되죠. 당연히 오른쪽도 그래서 t의 함수인데 이 t의 함수가 아무 t의 함수이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곱한 psi k of u라는 함수가 베리어블만 바뀐 다음에 스케일이 돼서 나오기를 바래요. 이렇게 될 때 이 psi sub k라는 펑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투 베리어블 펑션의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 이때의 람다 서브 k를 뭐라고 합니까? 당연히 아이겐 밸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에 해당하는 아이겐 펑션이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어떤 투 베리어블 펑션이 주어졌을 때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이 만족하는 이 이퀘이션
그러니까 이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람다와 사이의 페어가 아이겐밸류, 아이겐 펑션이죠. 이것도 일종의 이퀘이션이죠. 미지수 아니에요? 미지수와 미지 펑션을 찾는 이퀘이션이죠. 이 이퀘이션의 이름이 프레드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 인티그랄 이퀘이션이 있을 때 주어진 거는 요거밖에 없죠. 그렇죠? 투 베리어블 펑션밖에 없잖아요. 이 투 베리어블 펑션, 물론 도메인과 이 투 베리어블 펑션을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그러니까 이 인티그랄 이퀘이션의 커널이라고 해요. 커널. 그래서 주어진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커널에 대해서 아이겐밸류, 아이겐 펑션을 찾으면 우리가 마치 주어진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시메트릭, 참고로 이게 시메트릭이죠. t와 u에 대해서 t와 u를 바꿔도 똑같죠. 이 펑션은. 왜? 여기에 정의가 곱으로 돼 있잖아요. 멀티플리케이션은 커뮤터티브한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러니까 t와 u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시메트릭 매트리스처럼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배운 걸 생각하면 여기서 오소 노멀 아이겐 펑션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찾아요. 다시 정리를 하면 오토코베리언스 펑션이죠. 오토코베리언스 펑션을 커널로 해서 프레드홀름 인티그랄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페어를 찾는데 특별히 아이겐 펑션들이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면 좋겠어요? 오소노멀하다는 뜻이죠. 이게 크로네커 델타니까 같을 때만 1이고 K와 K 프라임이 다를 땐 0이죠. 마치 벡터들이 K번째 벡터와 K번째 아이겐 벡터와 K 프라임 번째 아이겐 벡터가 오소고널하다. 특별히 이렇게는 오소노멀하죠. 그거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람다 K와 부사이 K 오브 T K는 참고로 일반적으로 몇 개가 나오냐면 카운터블하게 인피니트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카운터블리. 일반적인 타임 리미티드인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커널에 대해서 오소노멀한 아이겐 펑션의 수는 카운터블 인피니트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찾아요. 네.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페어를 찾는데 찾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포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커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람다 K는 양수인 것만 일반적으로 찾아야죠. 아이겐 펑션이니까. 아이겐 밸류니까.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를 여인 것도 다 찾아도 돼요. 예를 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찾아봤더니 넌제로인 게 5개밖에 안 나왔어요. 파이나이트 개가. 그런데 이 5개에 해당하는 오소노멀 아이겐 펑션이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의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스페이스를 스팬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후리의 베이시스는 제로에서 캐피탈 T까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의 후리의 베이시스는 몇 개의 베이시스 펑션을 가져요. 카운터블 인피니트 개를 가지죠. DC랑 한 바퀴 도는 거, 두 바퀴 도는 거, 세 바퀴 도는 거, n 바퀴 도는 거 해서 무한대 바퀴까지 계속해서 카운터블 인피니트가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마찬가지로 그 타임 리미티드, 정확히 말하면 타임 리미티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 셋을 사실은 그 정의를 잘 해야 돼요. 이상한 펑션이 안 나오게. 정의를 해서 힐버 스페이스로 바꿔놓으면 그 힐버 스페이스의 디멘션이 카운터블 인피니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걸 스팬하는 이 힐버트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모든 베이시스는 countable infinite gay 베이시스 펑션을 가져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전에 말했지만 풀이의 베이시스가 countable infinite gay인데 짝수번 도는 것만 뽑아내도 countable infinite gay죠. 0바퀴 도는 것, 2바퀴 도는 것, 4바퀴 도는 것 뽑아내도 countable infinite gay잖아요. 그러니까 countable infinite라고 complete basis는 아니에요. complete basis는 finite countable infinite gay basis 펑션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커널에 대해서는 finite gay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억지로 그 finite gay 말고 나머지를 다 만들어 넣어요. 나중에 그람 슈미트 오늘 배울 텐데 아마도 아니면 내일 그때 또 하긴 할 거예요. 정확하게 다 채워 넣으면 돼요. 예. 또 어쨌거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은 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포지티브한 것만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스텝은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언뜻 보면 이 커널을 다시 쓸 수가 있게 돼요. 방금 찾은 non-zero eigenvalue corresponding eigenfunction pairs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널을 리프리젠트 할 수 있죠. 리라이트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쓸 수 있는데 이 오른쪽이 countable infinite 그러니까 시리즈죠. 그렇죠? sequence of functions가 있는데 이 컨버전스가 absolute하고 유니폼하다라고 보인 디어렘이 뭐라고요? The Mercer's 디어렘이죠. Mercer's 디어렘. 예. 요거는 Mercer's 디어렘이고 그러면 이걸 써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써서 일반적인 아까 y of t가 주어졌었죠. 커널이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펑션이 cxxtu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참고 t를 스페시파이 해야죠. t가 제로에서 캐피탈 T 사이에서 정의된 우리의 오브저베이션,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이제 이건 디터미니스틱 펑션이죠. 요거는 랜덤하고 뭐냐면 타임 베리에이션은 모두 디터미니스틱한 펑션으로 다 몰았어요. 랜덤니스는 랜덤 베리어블로 다 몰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랜덤 프로세스인데 언서턴티가 이 웨이브 폼에 들어있는데 이거에 세컨 오더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세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언서턴티는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로 다 몰고 그렇죠?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계죠. 그 다음에 uncountable infinite resolution은 디터미니스틱 시그널로 다 몰았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다음에 새로운 걸 익스텐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참고로 아이작 뉴턴한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물었대요. 도대체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뉴턴이 참고로 그걸 찾아낸 게 언제였냐면 그 흑사병이 창궐해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이 문을 닫았어요.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농장에서 어때요? 맨날 그 생각만 했대요. 생각할 게 그거밖에 없었다가 답이었대요. 거의.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장 위대한 발견을 이끌어낸 게 가장 비참한 돌림병이었죠. 흑사병, 전염병. 네, 그런 말도 해요. 네. 어쨌거나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알려주는 거를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게 리서치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uncertainty는 여기 다 들어있죠. 분명히 언뜻 보면 uncertainty가 uncountable infinite resolution으로 들어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uncertainty는 countable infinite한 랜덤 시퀀스 안에 들어있고 uncountable infinite한 것은 여기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여기서 특히
y of k는 어떻게 정의된다고요? y를 이게 뭐예요? 이너 프로덕트에 해당하죠. 프로젝션에 해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참고로 일반적으로 아까 우리가 오브저베이션 y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벡터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어때요? 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당돼요? 얘는 베이시스 벡터에 해당하고 그 코이피션트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대입을 해보면 이게 어떤 풋사이라는 벡터의 풋사이의 트랜스포즈가 되는데 보통 분모에는 풋사이, 트랜스포즈 풋사이가 있는데 지금 오소노멀하니까 랭크 1 프로젝션 매트리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그랬더니 어떤 프로퍼티가 나오죠? 베리언스죠. 베리언스 오브 YK가 람다 K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네. 그래서 민은 안 했어요. 왜냐면 아까 제로 민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제로 민이면 YK의 민은 제로가 되겠죠. 네. 참고로 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굳이 쓰면은 민은 아까 뮤 오브 T라고 했잖아요. 걔를 프로젝트 한 게 돼요. 그 사이 서브 K 방향으로 프로젝션 한 게 나와요. 자, 이것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나타낸 걸 이거를 더 KL expansion이라고 해요. 어떤 때는 이렇게 나타낸 거를 뭐 decomposition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expansion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머서스 디어렘, 그러니까 프레돌럼 인티그럴 이퀘이션을 풀어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 페어들을 찾고 그러면 머서스 디어렘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죠? 네. KL 익스펜션을 넣는 거예요, 우리가. 네. 참고로, 그러니까 요거를 대입을 해요. 오리지널 정의에다가. 그럼 사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대입해 보세요. y of t에서 민을 빼버린 다음에 다시 y of s에서 민을 빼버리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expectation을 취하면 얘의 orthonormality들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요. 더블 서메이션이 싱글 서메이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학부에서 많이 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오늘 한 가지를 더 하고 실제로 디텍션 에스티메이션 문제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거가 그로난다스 디어렘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려면은 또 필요한 용어가 있죠. 네. 철자가 I였죠. 그렇죠? 네. 라돈 니코딤 디러버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네.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이제 끝도 없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하게 너무 설명하면은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설명하고 간단하게 최대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이파터시스 테스팅이 있다고 합시다. 바이너리예요, 특히. 벡터 오브저베이션이니까 우리가 학기 초에 배운 거죠.
그렇죠? 디텍션이고 좀 특별히 뭐 랜덤하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Sufficient Statistic을 배울 때 우리가 뭘 했었죠? 니만 피셔 팩토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배웠던 굉장히 간단한 바이너리 디텍션에 대한 어떤 리절트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likelihood ratio가 sufficient statistic이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에 우리가 likelihood ratio를 정의를 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예. 이게 likelihood ratio인데 여기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전에는 이것이 넌제로인 그렇죠? 넌제로 밸류를 갖는 y들 즉 y 이 펑션의 서포트라고 하죠. 그렇죠? 서포트와 이 펑션의 서포트가 일치한다고 봤어요. 여러분이 크레머라우 로어 바운드도 그렇고 ML에서 Sequence of ML Estimator들의 컨버전스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많은 레귤레리티 컨디션들이 그런 걸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위에 게 세타가 1일 때의 덴서티고 밑에가 세타가 0일 때의 덴서티라고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포트가 어때요? 중요한 건 여기 핵심이 두 펑션의 서포트가 다르죠. 넌제로 값을 갖는 y들의 집합 이 서포트예요. 이 펑션의 서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 펑션의 서포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두 개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디텍션을 하는데 오브저베이션이 첫 번째 펑션의 서포트면서 요 제로 일대의 서포트에 들어가지 않는 오브저베이션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디시전을 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uncertainty 제로로 세타가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반대로 하이파시스 제로일 때의 density 펑션의 서포트에는 속하면서 하이파시스 1에서의 density 펑션의 서포트에는 포함되지 않는 오브저베이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y가 오브저브 되면 여러분이 또 uncertainty 없이 그렇죠? 확률 1로 100%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이파시스 제로가 true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우리가 statistical inference를 하는데 어떻게 하여튼 이유로 해서 우리가 100% 확실하게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을 singular detection이라고 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singular detection. 예, singularity, singular 이게 뭐죠? 물리에서 많이 나오죠. 특이점, 그렇죠? 예. 자, 이제 이 익스트림 케이스에 대해서 뭐 원도 필요 없고 적용어만 씁시다. 여기서도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심플한 경우부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 그리죠. 잊지 말아요. 제가 이 과목이 이제 내일이면 끝날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이 과목뿐만 아니라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에요. 알겠어요?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problem, crisis, problem 이렇게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problem을 솔브해야 돼요. crisis도 솔브해야 되고. 자, problem을 해결하려고 할 때 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simplify를 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복잡하니까 essence는 keep하고 간단한 경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하면서 여러분이 실제 문제는 하나로 주어졌는데 간단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은 무경험자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러분이 심플리파이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은 갑자기 경력 사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똑같이 무경력 사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와중에 해야 될 건 뭐예요? 항상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도 필요하고 또 뭐예요? 테이블도 중요할 수 있고 다이어그램, 차트 뭐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싱귤러 디텍션 문제일 때의 likelihood ratio를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decision reason을 정의하죠. 근데 decision reason은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할 거야? support니까 감마라고 쓰지 맙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decision reason을 얘기했습니다. support를 S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첫 번째, observation이 S1 빼기 S0에 속할 때, 두 번째, observation이 S1 intersection S0에 속할 때, 세 번째는 S0 빼기 S1에 속할 때. 그러니까 간단히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observation space인데 S0 S1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의 관측 값은 S1 유니언 S0에만 있게 돼 있어요. 이 바깥은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요 두 개의 원으로 된, 이거 뭐 중학교 때 하던 거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하면 첫 번째 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첫 번째가 요게 여기 해당하죠. 맞습니까? 네, 두 번째는 어디에 해당해요? 여기 해당하고, 맞아요? 세 번째는 여기 해당되죠. 그래서 딱 나눴어요. 이렇게 나눴는데 사실 셋으로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는 거랑 문제가 안 되는 거로 나누면 두 가지예요. 물론 어느 거를 분모에 두고 likelihood ratio를 정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어떻게 그룹핑할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분자는 어때요? 분자는 제로가 안 되죠. 근데 분모가 제로가 되죠. 이때가 난감이죠.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정의를 하죠. 본래는 제로로 나눌 수 없으니까 안 되지만 정의를 해요. likelihood ratio를 무한대라고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요.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finite 하겠죠. 이 경우는 제로가 되고, 그렇죠? 봄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만 문제가 되고 여기는 이렇게 묶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 경우는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영우 뭐 분자가 0인데 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든 이유는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네. likely가 아니라 likely. 일반적으로 likelihood ratio라는 것은 잘 정의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인피니티가 아니라 인피니티로 정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분모가 0일 때. 그리고 이 경우랑 이 경우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랑 세 번째랑 경우에 싱귤러 디텍션이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한대랑 제로가 있는 디텍션을 싱귤러 디텍션 프로블럼이라고 해요. 프로블럼 자체는.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4인데 잘못 저장했네요. 왜? 앞에 게 03이로 해야 되는데 04. 그래요? 오버라이트가 됐어요? 아니면? 아니, 오버라이트. 알아서 해요, 조교들이. 예. 그럼 일반적으로 먼저 아까 y가 S1 인터섹션 S0일 때 어떻게 됐죠? 얘가 이제 파이나이트하죠. 제로도 아니고, 그렇죠? 네. 사실 제로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빼야지 문제가 안 생기죠? S0네요, 그렇죠? S0. S0에 속할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오브저베이션이, 그렇죠? 네. 이럴 때 이게 파이나이트 할 텐데, 이 파이나이트한 뭔가를 우리가 F라고 정의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분모를 곱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두 개의 덴서티가 서로 싸우고 있죠. 내가 맞다고. 근데 하나를 다른 하나의 어떤 펑션 배로 나타냈어요. 뭐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맞습니까? 네. 그때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틀린 말이지만 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더 라돈 니코딤 데리버티브 라고 부르려고 해요. 알겠어요? 얘가 사실은 얘는 아니에요. 예, 얘가 비슷한 놈이에요. 이제 좀 엄밀하게 말을 하려고 해요. 엄밀하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웨이브폼 오브저베이션을 시퀀스 오브 랜덤 베리어블스의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꿨죠. 자, 이제 이거는 잠깐 잊어버리고 잘 봐요. 랜덤 오브저베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뭘로 바꿨어요? 일반적으로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오브저베이션으로 바꿨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likelihood 펑션이 필요해요. 참고로 우리는 에스티메이션이나 디텍션을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y of t는 어떤 파라메타 세타의 지배를 받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파라메타 세타가 어떤 집합에 속할 거예요.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계의 집합에 속할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일 수도 있고 언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계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디텍션 문제나 에스티메이션 문제나로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likelihood function이 필요해요. 레이셔를 계산하기 위해서라든가 어떻다든가.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시퀀스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보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둘을 같이 보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셋을 보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때마다 density 펑션이 있겠죠. 그런데 y가 주어지고 나면 그거를 likelihood 펑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가 주어지냐면 likelihood 펑션이 이런 놈이 주어질 거고 맞습니까? 네. 두 번째 요걸 관찰하고 나면 요런 놈 그 다음은 이렇게 sequence of likelihood function들이 주어지죠. 맞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랜덤 오브저베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예를 들면 KL 익스펜션이나 아니면 샘플링, 라이키 샘플링으로 어때요? 그 리얼라이즈 된 걸 이제 쭉 뽑아낼 수가 있죠. 시퀀스로.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점점 작아져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우리가 strictly band limited 된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나이키스트 레이트로 샘플링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도 제로민 가우시안이고 얘는 얘랑 똑같죠. 얘는 얘와 인디펜던트한 제로민 가우시안이고 얘 세 개는 서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이죠. 얘는 가우시안 덴서티가 하나 있는 거고 얘는 똑같은 가우시안 덴서티를 y1, y2로 이밸류에이트 한 다음에 곱하죠. 얘는 y1, y2, y3를 곱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거를 그냥 여러분이 특정한 경우에 이렇게 해서 실제로 관찰된 캐피탈 Y of T의 리얼라이즈 된 값으로부터 얻은 로어 케이스 Y1, Y2, Y3 시퀀스가 있는데 그걸 넣어서 이렇게 쭉 n을 무한대로 보내서 라이클리후드를 일반적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0으로 가버려요.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가 있어요. 밴드 리미티드. 그런데 모든 샘플 패스는 각각의 샘플 패스는 오브저브될 확률은 제로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게 셋이 두 개의 엘레멘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라이클리후드 레이셔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각각의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한 다음에 넣으려고 하면 0 나누기 0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자도 이미 0이고 분모도 이미 0이에요.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솔루션은 뭐냐면 그럼 일단 n을 트렁케이트를 하고 그렇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게 likelihood가 아니라 likelihood ratio라면 좀 뭐냐면 likelihood는 무조건 0으로 가요.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likelihood는 0으로 가요. 어떤 하나의 샘플 패스를 관찰할 확률은 0이기 때문에 그 0으로 가는데 그 하나의 샘플 패스를 관찰할 두 개의 서로 다른 파라메타에 대해서 레이셔는 0으로 가지가 않아요. 안 갈 수가 있어요. 물론 0으로 갈 수도 있죠. 특별한 경우는.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A가 0, 1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하이파터시스 테스팅이에요. 그러면
일종의 파셜 썸 같이 보이죠. 예전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인피니트 시리즈 생각할 때. 자, 이거는 아직은 잘 정의되죠. 파이나이트 하니까. 이 값은 분자도 굉장히 작고 분모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작을 거예요. n이 크면. 그렇죠? 분자 분모를 각각 n을 무한대로 보내려면 아까 어때요? 각각 0으로 가니까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언뜻 생각나는 건 뭐냐면 아직까지는 리거러스 하지 않아요. 언뜻 생각나는 건 자른 다음에 likelihood ratio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각각 0으로 수렴하지만 어떤 시퀀스가 있는데 레이셔는 0으로 안 갈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아래랑 위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하면서 0으로 가는 시퀀스가 있어요. 지오메트릭 시리즈가. 근데 분자도 분모도 둘 다 그렇게 똑같이 가면 어때요? 얘는 1로 수렴하죠. 아비트러리한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분자를 분모의 어떤 아비트러리한 배수로 한 다음에 여전히 또 아까처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되는 시퀀스 곱해 놓으면 각각은 0으로 가죠. 근데 레이션 0으로 안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0으로 안 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probability theory에서 보면 sample space가 있고 따라서 probability measure 정의되고 거기서 likelihood ratio를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랑 결국 같아진다. 알겠어요? 어떤 때? 서포트가 같을 때. 알겠어요? 서포트가 같으면 같아지고, 알겠어요? 서포트가 예를 들어서 다르면은 분모에 있는 것만 나타나면은 이게 무한대로 갈 거고, 알겠어요? 안 그러면 0이나 파이나이트에 간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오케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했던 라던 리코딤 디리버티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앱스트랙트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게 뭔 소리야 이럴 거예요. 네. 랜덤 프로세스 오브저베이션인데 이 랜덤 프로세스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샘플 패스들이 있잖아요. 샘플 패스들이. 그래서 샘플 패스들의 집합을 오메가라고 하고, 그렇죠? 샘플 패스들의 시그마 알지브라를 A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probability measure P0를 정의할 수 있고, 여기서는 오메가 1이겠죠. 이게 오메가 제로죠. 네. 똑같이 이렇게 abstract한 스페이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probability 스페이스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probability theory를 들으세요. 수학과 가서 B 받아가면서 C를 받을지도 몰라요. 네. 저도 probability theory를 들었는데 B를 받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근데 잘 들었어요. 그렇죠? 학점이 중요하지 않죠? 네, 아무도 대학원 학점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논문만 잘 쓰는 이상.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이벤트죠. 어떤 네. 이제 F가 이벤트인데 이 이벤트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샘플 패스들의 집합이죠. 네. 그거는 여기 속할 수도 있고 여기 속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네. 근데 메저업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얘의 원소거나 얘의 원소예요. 그러니까 얘의 부분집합이거나 얘의 부분집합인데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다 매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이벤트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업을 안 들어서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F는 여기나 여기에 속할 거예요. 예. 그런데 특히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A에 속한다고 해야 되겠죠? 아니죠. A1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의 probability measure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hypothesis 0가 true일 때 이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것은 뭐라고 써요? 당연히 P0, F죠. 그 다음에 hypothesis 1이 true일 때 이 이벤트가 이 collection of sample pass들이에요.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돼요? P1 of F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이 두 사이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돼요. 어떤 H에 대해서. 뜻 보면 뭔 소리인지 도통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간단하게. 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뭐죠? 양쪽을 미분해 봐요. 미분하면 좌변은 어떻게 돼요? dp1이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우변은 fdp0죠. 이게 뭐랑 비슷해요? 아까 썼던 세타가 1일 때의 덴서티는 세타가 0일 때의 덴서티 곱하기 어떤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참고로 이게 0일 때 요 f 펑션을 더 라돈 니코딤 디리버티브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P0, P1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A1에 속하는 어떤 이벤트 F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P0F, P1F도 구할 수 있을 텐데 P0F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여기서 P0는 주어졌죠. P1도 주어졌고 F도 주어졌어요. 근데 임의의 F예요. 쓸 수 있는 이런 펑션 F와 요 H는 요 F에 따라서 정해져요. 이벤트 H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네. 그런데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는 얘가 제로가 되겠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는 얘가 제로가 되고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는 제로가 안 되는데 얘가 제로가 될 때 이 F를 라돈 니코딤 디리버티브라고 해요. 이거는 뭐에 해당해요? 딱 보면 likelihood ratio에 해당하죠. 얘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F가 존재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뭘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F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개의 서로 비교하고 싶은 likelihood ratio가 있을 때 뭐 여러 개라도 상관없어요. 그 중에서 두 개를 뽑으면 되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likelihood ratio에 해당하는 것이 라돈 니코딤 디리버티브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물론 노트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더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읽어봐야 지금 별 도움이 안 되고 헷갈리기만 할 텐데 읽기는 읽읍시다. 한 번은 보고 지나가야지 다음에 뭐 잘 모를 때 설명이 되죠. 예.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까 말한 거랑 이제 동일해요. 보세요. 이게 일종의 그 partial likelihood ratio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을 sequence observation을 바꾼 다음에 n번째 observation까지의 likelihood function들의 ratio예요. 이게. 알겠어요? 이 펑션이. 네. 이 노테이션은 1에서 n까지 봤다는 거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제 두 개의 컴피팅하는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이 있을 때 그 probability measure P0, P1을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죠. 어떤 H를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F랑. 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이 likelihood ratio가 그렇죠? in probability 아까 제가 equal이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사기적으로 그렇죠? in probability 여기 랜덤한 걸 넣어야 돼요. 알겠어요? 디터미니스틱하게 해서는 사실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샘플 패스트는 존재하니까 랜덤하게 이렇게 넣으면은 요 sequence of random variable이 in probability 라돈 니코딤 디리버티브를 이 y에서 이거 애매하죠, 그렇죠? 이 y가 뭔지 y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sequence로 보면 1에서 무한대고 또는 y of t라는 continuous observation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렴한다는 거예요. 언제? 아까 말했던 뭐예요? singular detection이나 이런 게 아닐 때. 알겠어요? 분모를 0으로 안 만들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를 0으로 만들 때는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이파시스 분모의 덴서티 하이파시스에서만 일어나는 거라면은 이게 인프로바빌리티 무한대로 가고 그렇죠? 또 분자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였던 그거랑 똑같죠. 그냥 간단하게 랜덤 베리어블 오브저베이션이 있을 때 likelihood ratio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졌잖아요. 그때랑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요 im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We can compute likelihood ratios on spaces of infinite sequences by first truncating the sequence. 그렇죠? 자르죠. 그 다음에 likelihood ratio를 계산하고 그걸 무한대로 보내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 문제 없다도 뭐예요? in probability 문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일 때는 전부 이게 뭐 in probability 어쩌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레벨에서는 이게 모드가 많은데 도대체 언제 써야 되느냐? 언제 의미가 있느냐?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almost sure convergence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이기 어렵거든요. L2도 보이기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L2 보이고 넘어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almost sure convergence인데 L2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훅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다루는 게 error probability라든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는 게 다 뭐예요? 확률이라든가 기대값이거든요. 기대값은 확률의 일부죠. 그렇죠? 인디케이터 펑션 쓰면은 확률도 기대값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기대값이에요. 근데 기대값이 그렇죠? 또는 확률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할 때는 기대값일 때는 L2면 잘 되는 경우 많죠? 확률일 때는 어때요? L2인 걸 보이면 improbability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LP에서 L2만 보여도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justify를 해야 돼요. 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옵티마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간단한 시퀀스
그러니까 for 뭐 파라미터가 large 무한대로 갈 때 옵티멀로 가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finite한 리시버를 설계한 다음에 K 퍼포먼스를 구해요. 그럼 예를 들어 probability of error가 얼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그 probability of error가 어때요? 무한대로 갈 때 얘에 수렴한다는 걸 보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likelihood ratio가 뭐 어쩌고 수렴하니 많이 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almost sure convergence를 보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마다 잘 보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따라서 우리가 KL 익스펜션이든 셰넌 나이키스 샘플링이든 디스크리트하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의 컴피팅하는 하이퍼시스의 likelihood ratio를 알고 싶으면 트렁케이트 했을 때의 시퀀스를 트렁케이트 했을 때의 likelihood ratio를 계산해서 그걸 무한대로 보내면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센스로? 그 레이셔가 in probability 라던 니코딘 디리버티브에 수렴한다는 거예요. 또는 무한대로 가든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노트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니까 보기로 합시다. 다만 요 마지막 라인들은 몇 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KL 익스펜션은 특징이 뭐죠? 그래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로 바꿨을 때 랜덤 베리어블의 시퀀스로 바꿨어요. Continuous Time Observation을. 그랬을 때 이 랜덤 베리어블들이 서로 uncorrelated 되죠. 그렇잖아요? 베이시스들만 오소노멀한 게 아니라 계산해보면 베이시스들이 오소노멀하기 때문에 랜덤 베리어블들도 uncorrelated 되어 있어요. 근데 uncorrelated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전에 likelihood ratio 계산할 때도 truncation 할 때 이 density 자체가 어때요? 복잡하죠? 그렇죠? IID거나 뭐 그러니까 independent 하면 곡으로 나타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uncorrelatedness가 independence를 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 제일 유용하냐? 인터피어런스가 가우시안일 때 유용해요. 왜냐하면 가우시안은 뭐예요? 특징이? uncorrelated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즈는 independent 하잖아요. 그래서 요 다음 렉처 노트, 그 다음 렉처 노트, 그 다음 렉처 노트 계속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detection i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그 다음에 estimation in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물론 continuous time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죠. 그 다음에 detection in adaptive Gaussian noise, 이제 colored noise예요. 그 다음에 estimation in adaptive Gaussian noise, colored noise에서 하는 거예요. 왜 가우시안을 해요? uncorrelatedness가 인디펜던스로 바뀌면서 더 좋은 일들이 막 벌어져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